자, 3번 문제입니다. 신행정국가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, 자, 이것도 없는 거가 되겠죠? 한번 볼게요. 1번, 정부 실패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었다. 네, 정부 실패에 대한 인식이 신행정국가에서는 고조되어 있었던 게 맞습니다. 자, 케인즈 이론의 바탕을 둔 정부 정책은 한계가 드러났다. 네, 맞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통화주의 학파 및 신고전학파 경제학이 주목받게 되었죠. 자, 그 다음 유지정책 이후 정부의 규제 기능 외에 지원 및 조장 기능이 강조되었다라고 나와 있는데, 이거는 틀린 내용이고, 지금 여기 4번에 나와 있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어떤 행정국가, 자, 이 4번 선지의 이 행정국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장 실패 이후에 어떤 그 정부가 큰 정부로 가게 됩니다. 그랬을 때에 어떤 그 큰 정부를 주장하는 행정국가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고, 자, 밑에 우리가 또 한번 답을 보면서 함께 볼게요. 자, 뉴지정책 이후 그래서 정부의 규제 기능 외에 지원 및 조장 기능이 강조된 것은 현대 행정국가, 어떤 행정국가 시대에 대한 설명이다 라는 건데, 이 신행정국가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어떤 그 정부가 비대해졌어요. 시장이 실패하고 정부가 커지고, 그 다음에 정부가 또 커져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정부 실패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. 정부 실패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되니까 야, 이거 정부 실패 갖고 하면 또 결국 정부도 실패하는구나. 야, 이거 행정의 모습이 좀 바뀌어야겠다. 그래서 어떤 그 정부라든지 어떤 뭐 시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 함께 어떤 네트워크가 더 중요한 거 아니야? 뭐 요렇게 해서 이제 신행정국가 이론들이 등장하게 되면서, 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어떤 정부의 어떤 기능들을 같이 협업하는 과정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것들이 되게 되고, 자, 그래서 여기는 신행정국가에 대한 설명들이 어떤 이러한 정부 실패라든지, 그 다음에 어떤 케인즈 경제에 대한 어떤 한계, 뭐 또 드러나게 됐고, 자, 그 다음에 어떤 그 통화주의 학파 및 신고전 학파의 경제학에 대한 것들 내용도 담겨져 있었고요. 그래서 다시 신자유주의가 얘기가 되면서 뭐 규제 완화라든지 민영화 뭐 이런 내용들도 담겨져 있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흐름도 한번 또 이해를 하시면서 이 문제를 보시면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.